안녕하세요. 가정에서 활용하는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할 EBS 디지털 인재교육부 파견교사로 있는 하우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에듀테크의 개념을 이해하고 디지털 학습 도구를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내용은 에듀테크의 개념과 활용, 그리고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의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에듀테크, 그리고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공부에 이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조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다양한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 하나하나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학습 도구들을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어떤 디지털 학습 도구가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종류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학생들과 직접 공부에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의 개념과 활용 부분에서 먼저 에듀테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도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습 결손을 많이 우려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유, 초, 중, 고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에듀테크에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려고 여러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각 학교에서 그리고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에듀테크 툴을 학생들은 먼저 경험했을 겁니다. 에듀테크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듀테크, 교육, 에듀케이션과 기술, 테크놀로지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에듀테크에서 에듀테크,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이러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한 번 더 이러닝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이러닝을 넘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교사의 업무 경감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AR 증강현실 솔루션과 하드웨어 시스템 등 ICT 기술을 접목해서 기존과 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해서 에듀테크라고 합니다. 에듀테크의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갔죠.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교수 학습 평가부터 교육 행정, 정책 수립까지 일련의 활동을 통틀어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듀테크는 이런 다양한 기관이나 나라에서 개념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념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추출을 해보았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에서 에듀테크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온 오프라인 교육에 활용하는 신기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에듀테크라고 의미 짓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3년도 발표한 에듀테크 활성화 종합 방안이라는 문서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교육부에서는 2019년에 좀 빠르게 이렇게 에듀테크를 정의했었습니다. 에듀테크는 교수 학습과 교육기관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활용을 의미하며 하드웨어, 디지털 자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라고 네,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8년도에 에듀테크는 전통적 교육 서비스가 빅데이터, VR, AR, AI 등 ICT 기술과 융합하여 기존과 다른 이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혁신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사 개념이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보내면서 가정통신문이나 안내장을 통해 들었던 키워드, 이러닝, 스마트 러닝 이런 말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신 학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개념을 유사 개념과 함께 비교를 해본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닝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컴퓨터의 교육을 접목한 온라인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러닝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북 단말기 등 이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개념으로 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이러닝과 스마트 러닝은 공통적으로 학습 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학습 수단이라면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 기기와 같은 이런 수단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이러닝과 스마트 러닝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에듀테크는 교육의 ICT 기술을 접목해서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러닝, 스마트 러닝과는 달리 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술 기반 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좀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 교육에 있어서 이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에듀테크가 결합하면서 이 차별화된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을 넘어서 개인 맞춤 학습을 실현하는 도구로 점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1990년대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데스크탑 PC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EBS의 학습 자료, 그리고 교육용 CD 학습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CD에 학습 자료를 담아서 컴퓨터에 넣고 학습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의 전자기기를 활용했던 1990년대였고요. 그다음 2000년대는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터넷 강의와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이 기존의 수업을 그냥 인터넷으로 이동했다는 특징입니다. 인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2010년대, 개개인의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단말기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단말기나 모바일 컨텐츠를 활용해서 교육에 어, 더 용이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스마트 기기와 같은 기구는 이 공간 제약이 없는 이동 학습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020년대에는 AI, 빅데이터, XR로 대표되는 기술이 에듀테크입니다. 그래서 AI 튜터, 생성형 AI, XR 컨텐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는 개개인의 개별 학습,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그런 교육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에듀테크가 등장하고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다양한 에듀테크 2020년대 소개되고 있는 툴들을 살펴보시고 학생들의 학습에 공부에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에듀테크를 통한 교육의 변화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의 역할은 현재는 직접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사실은 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최근에 교육부의 움직임이 에듀테크 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교육부가 협력하기도 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선 먼저 수업 측면에서 어, 과거 그리고 현재에서는 서책 교과서를 활용한 강의식 수업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별 맞춤 수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토론식, 프로젝트, 거꾸로 학습이 실제적으로 더 강요되고 강화되어서 교육 현장에 접목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사가 단순 지식 전달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이젠 학습 디자인, 사회 정서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환경적 측면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경직적 제도와 문화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유연한 제도와 문화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육부는 에듀테크 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 교육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일선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엔 개인 학습자 대상 서비스 중심으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기업의 이런 기업 정책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학교 교육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로 기업과 공교육이 함께 가는 공교육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기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측면에서도 기술 간 결합 및 상호 연계가 부족했다면, 이제 공교육과 이런 교육 산업이 연계해서 클라우드, AI, AR, VR,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이젠 학교에서도 해외 에듀테크, 그리고 국내에서 성장한 다양한 교육 업체들의 이 공교육과 결합한 해외 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 현황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드리면, 에듀테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개별화 교육, 그리고 학습 격차 해소, 교원 업무 경감,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 소통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제일 이 교사들의 에듀테크 활용을 몰입해서 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학생의 학업 몰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 현장이 목표로 하는 다양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 정규 교육 내에서는 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선택한 수업 협업 도구들을 통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도 방과 후에는 학습 컨텐츠를 개별 학습하며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표에 정리된 것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해리스에서 2022년 전국에 있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이런 수치들을 조사해서 알아낸 결과입니다. 교과 수업, 학생 지원, 행정 업무 측면에서 어떤 주요 에듀테크 서비스가 쓰이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문별로 분류를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부모님들께서 써보신 이런 에듀테크도 있을 겁니다. 좀 클래스팅이나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하이 클래스나 이런 툴들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국내 에듀테크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에듀테크 정책은 교육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1단계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 제6차 교육 정보화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6차 기본 계획이 2023년까지 적용되는 것이고, 제7차 교육 정보화 기본 계획도
2024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이 기본 계획은 미래 교육 환경의 혁신에 대한 요구와 에듀테크 관련 교육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수준에서는 이 교육 전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 교육 정보화 측면의 교육부 수준 시행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 정보화는 이와 관련된 앞서 교육부 수준의 그런 계획들, 시행안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급, 초, 중, 고, 과목, 활용 방식, 수업 형태 등 이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한 에듀테크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에듀테크 활용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보시면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부모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의 분류,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에듀테크가 뭐 어떤 건지는 알았는데 어떤 종류가 있을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을지를 교육부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먼저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에듀테크를 크게 이 목적에 따라서 학습 컨텐츠, 소통 컨텐츠, 창작 컨텐츠, 관리 컨텐츠 이런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사용하시는 툴들이 다양하고 또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정에서는 주로 학습 컨텐츠 측면에서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공부나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학습 컨텐츠는 이 학생이 교과 내용 또는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이 학습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통 도구는 아마 이 소통 도구도 다양한 에듀테크 툴을 각 교육청별로, 학급별로, 학교별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교사가 내용을 전달하거나 교사와 학생 간 내용을 주고받는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작 도구는 수업 자료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아니면 뭐 카드를 제작한다든지 문서 작성과 관련한 이런 창작 도구들도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던 툴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 도구는 학급을 운영하거나 학생의 성취도를 판단하고 피드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또한 각 학급에서 음, 학급별로 이런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나 학급에서는 어떤 에듀테크 툴을 쓰는지 한번 알아보셨다가 그리고 좀 어, 가정에서 평가 툴로 그러니까 평가를 관리할 수 있는 툴로 어떤 것이 있을지 보셨다가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에듀테크 툴은 이 네 가지에 정확하게 뭐 한 가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에듀테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 기준과 그리고 분류를 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수업에 적용하거나 가정에서 활용할 때 그런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나눈 것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학습 컨텐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습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습득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교수 학습 지원 컨텐츠와 자기주도 학습 컨텐츠로 나누어지는데요. 수업 상황에서 필요한 학습 컨텐츠를 교수 학습 지원 컨텐츠라고 합니다. 특히 이 교수 학습 지원 컨텐츠는 수업 지원 컨텐츠와 학습 지원 컨텐츠로 나뉩니다. 수업 지원은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학습 지원은 학생이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습 지원만 봐도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에서 어떤 상황에서 에듀테크 툴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수업 지원 툴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이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겠죠.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때 필요한 학습 콘텐츠를 말합니다. VR, AR 등 스스로 관찰하고 탐구해 볼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 교육, 또 요즘 핫한 인공지능 교육에서 학생이 주로 조작하면서 학습해 나가는 콘텐츠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표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지원 자료는 수업 지원에 디지털 교과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학습 지원 컨텐츠, 실감형 컨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제가 교육학술 정보원, 캐리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실에 또 깊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 지원부터 볼까요? 네, 디지털 교과서는 이 기존 교과 내용, 서책형 교과서에 용어 사전이나 멀티미디어 자료, 실감형 콘텐츠, 평가 문항, 보충, 심화학습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포함되고, 에듀넷과 같은 이 외부 자료와 연계가 가능한 학생용 교과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똑똑 수학 탐험대, 수학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이건 정말 강추합니다.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기능성 게임이라든지 학생들이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된 개별 학습 지원 컨텐츠 앱입니다. 이것도 한번 꼭 따라 다운받아 보시고 아니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루라는 음성 인식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해서 자동 자막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어, 영상을 편집할 수 있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일반인들도 쉽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수업 자료를 검색하고 수업에 활용할 컨텐츠를 편리하게 수집해서 학생들이 나만의 자료 공간에서 온라인 저작 도구를 활용해 시험지, 문항, 꾸러미로 활용 가능한 이런 디지털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트 쉘프라고 있죠. 지식센터도 있고요. 이 노트 쉘프는 펜, 형광펜, 지우개 등 다양한 툴을 이용해서 메모하거나 필기하거나 이미지, PDF 파일을 첨부하고 음성 녹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노트 필기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지원 컨텐츠라고 했죠. 라이브 워크시트는 학생들에게 링크를 전송하면 학생들이 바로 이 워크시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습지에 어, 직접 자신의 생각이나 정답을 기록하고 제출이 가능한 한마디로 대화형 워크시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소 클래스는 교사가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또 학생이 참여하여 이 학습 과정 내에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그 외에도 띵커벨, 칸다, 구글 아트앤커처, 스마트 북클럽, AI 팽톡, 칸 아카데미, 토도 수학, 그리고 프랙션 챌린지와 같은 이 교수학습, 그러니까 학습 지원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AI 팽톡도 EBS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토픽 월드나 레츠톡과 같은 영어를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초등학생 영어 학습 플랫폼으로 정말 많은 전국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혹시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한번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지원 자료들도 한번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실감형 콘텐츠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들이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는 구글 스트리트 뷰,
구글 어스, 사이언스홀 실감형 컨텐츠, 코스페이스 에듀, 스텔라리움, 유나이트 AR, 그리고 퀴버, 서커스 AR 등이 있습니다. 과학 교과를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사이언스홀 실감형 컨텐츠나 스텔라리움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실감형 컨텐츠는 증강현실로 학생들이 어, 간단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갸망기를 활용해서 어,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어, 학생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소개도 해주시고 가정에서 직접 한번 먼저 체험해 보시고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정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라이트봇, 스크래치, 야미 코딩, 어메이징 드론, 엔트리 오렌지 3,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EBS의 이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org, 팅커캐드, 누리 VR 코딩, 스케치업, 아두이노, 카미블록, 파이썬 등이 있습니다. 이솝은 이 학생용 강의에 제가 이솝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앞에서 본 엔트리나 파이썬 비롯해서 다양한 블록 텍스트 코딩을 또 어, 별도의 로그인 없이 한 번에 일괄 로그인으로 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에 EBS 이솝 사이트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교육 관련한 컨텐츠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글 두들 바흐, 글로브 오페라, 딥드림, 스크루블리, 오토드로, AI for Oceans, KT AI 코딩 블록, 퀵드로우, 텐스프로, 티처블 머신, 머신러닝 for Kids, 어펙티바, AI 듀엣, 파워 BI,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두들 바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술로 이 바흐의 작품을 분석해서 대화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리고 티처블 머신은 학생들이 누구나 이 머신 어, 러닝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컨텐츠로 웹 기반이기 때문에 쉽게 활용 가능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지원 측면에서는 다양한 수업 자료를 검색하고 수업에 활용할 콘텐츠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는 이전에 설명해드린 있다라는 플랫폼입니다. ITDA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고요. 이런 온라인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꾸러미, 문항, 시험지 등을 다양한 수업 자료를 제작해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학습 지원 에듀테크 툴로는 라이브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이 교사가 학생에게 링크를 전송하면 학생들은 바로 이런 워크시트의 빈칸에 직접 자신의 생각이나 정답을 기록하고 제출이 가능한 대화형 학습지 워크시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지원 컨텐츠를 보시면 구글 스트리트 뷰라고 하는 실감형 컨텐츠는 이 구글 지도로 검색된 장소의 실제 거리 모습을 보여주는 글로벌 실사 웹 지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EBS의 이솝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이솝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준별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국민 무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특히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예산을 받아서 다양한 컨텐츠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꼭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두들 바는 AI 교육 플랫폼의 하나였죠. 이 바흐 스타일의 곡으로 기본 멜로디에 화음을 넣어서 완성시켜주는 대화형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이 소통 도구입니다. 소통 도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영상 활용을 하는 그리고 텍스트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에듀테크로 나뉩니다. 소통을 위한 에듀테크는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소통을 하는데 영상을 활용하는지 텍스트를 활용하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영상을 활용하는 에듀테크는 화상 수업 에듀테크라고 할 수 있고 텍스트를 활용하는 에듀테크는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했는데 마인드 맵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시간 협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여기 표로 정리해 둔 것들을 한번 찰칵했다가 필요한 이 에듀테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도 해두었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런 어떤 화상 수업 마인드맵 실시간 협업 에듀테크 툴이 있는지 곰곰이 보시고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 싶은 게 있으면 따로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만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앞서 설명해드린 코로나19 이슈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던 이 플랫폼입니다. 화상 수업을 할 수 있고요. 이 별도의 프로그램 접속 없이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 그대로 EBS의 온라인 수업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퀴즈나 SMS나 톡 등 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인드 마이스터라는 마인드맵을 만드는 에듀테크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생들도 필요한데요. 주제를 정해서 이 마인드맵을 만들고 초대를 통해서 동시 접속해서 이 마인드맵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인드맵 소프트웨어입니다.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리얼팟은 이 실시간 협업 에듀테크. 사실은 협업 도구들이 많죠. 저도 늘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하지만, 이렇게 학생들, 이제 지금 잘파 세대라고 하죠. 알파 세대, 뭐, G 세대, 뭐, 잘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 친구들은 협업이 필수입니다.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팀 활동,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실시간 협업 툴들도 여러 가지 알아두고 학생들이 활용하면 좋겠죠.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수업 지원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는 창작을 위한 에듀테크입니다. 수업 자료로서도 뭐 제작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학생들은 요즘 영상 제작을 하거나 자기가 또 다른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 또래의 학생들에게 이 소개하고 또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 저작 도구들이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저작 도구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영상 제작 도구로 구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망고보드, 미리 캔버스는 요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표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뭐 오피스 365나 파워포인트, 특히 오피스 365는 이 교육청 단위로 계정을 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사용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학생들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계정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에듀테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표로도 한번 정리해 두었으니 영상을 잠시 멈추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몇 가지만 또 살펴보면 알지오메스. 사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학 공부만 할 수 있는 이 에듀테크 툴을 한번 정리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 알지오메스도 제가 꼭 설명하고 또 추천드리는 툴입니다. 배수, 기하 학습을 돕는 수학 도구로서 초, 중, 고 창의적인 수학 실습을 진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특히 보면 수학을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 모형부터 해서 다양한 수학 공부 도구들을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직접 수 개념이나 기하 개념, 확률 개념,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게 알지오메스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영상 제작으로 초보도 전문가처럼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돕는 라이브 방송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학생들에게 꼭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에듀테크의 유형별 분류,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관리 도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가정에서도 어떤 에듀테크 툴이 활용되고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학급 운영 에듀테크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 뭐, 교우 관계, 학급 일정, 과제 등 관리해주는 에듀테크입니다. 특히 이런 에듀테크는 요즘에 업체별로
그리고 이런 플랫폼별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노션, 원노트, 클래스팅, 위두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평가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부터 해서 아니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이런 평가 차원에서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교사 피드백, AI 피드백으로 나눠서 적절한 시기에 교사 또는 인공지능이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에듀테크로 구분해서 다양한 툴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잘 활용해 보시고 기능을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뭐 카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플리커스, 뭐 클래스팅 AI. 요즘 AI 피드백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검색을 해보셔서 학생들이 공부에 그리고 평가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또 설명해 드리면 구글 클래스룸은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저도 동아리를 운영할 때 이 구글 클래스룸 툴을 많이 활용합니다. 교육과 학습이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학습 과제와 퀴즈를 제작해서 학생에게 제공하고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과제 수행 및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은 이게 꼭 평가 툴로가 일정 관리 학급 운영 툴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이 사용법,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활용하시면 아마 다용도,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업무에 필요한 기능, 공부에 필요한 기능 대부분이 가지고 있어서 문서 작성, 뭐 공부 계획, 학생들, 친구들끼리 협업하는 것들을 다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발표를 만들거나 자료를 만들거나 준비를 할 때, 공부 계획을 세울 때도 꼭 필요한 이런 운영 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두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사가 학급을 개설해서 학생들과 소통, 과제 해결, 자료 공유, 평가,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된 플랫폼이라서 다양한 기능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고, 여기는 또 학생들별로 학습 포트폴리오가 제공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카웃은 저도 많이 활용하는 평가 플랫폼입니다. 게임 형식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가정에서 그 진단 평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대화형 수업 툴로 형성 평가부터 학생 의견 수집, 지식을 강화하고 보상을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부모님들과 함께한 이 가정에서 활용하는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의 모든 것 어땠나요? 아마 시간이 한 30분 남짓 짧은 시간이라서 모든 걸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에듀테크의 의미가 무엇이고 에듀테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에듀테크를 고르고 또 한번 이렇게 배운 것들, 분류한 것들을 다시 검색해서 그 사용법들을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오늘 다루어진 수백 가지의 에듀테크트를 분류별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사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3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 에듀테크 디지털 학습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고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공부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EBS 디지털 인재교육부 파견교사 하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